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율천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다음 중 명제인 것은 무엇입니까? 참, 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나 식이 되어야 되겠죠. 1번 X값. 잘 모르죠. X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참, 거짓이 막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제가 아니겠습니다. 맑다, 재미있다 이런 부분들, 감정이 관련된 것들 역시 명제가 아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다, 크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논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은요, 5번은 X값이 1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미지수가 아니라 확실하게 정해진 숫자죠. 그렇게 되면 좌측 결과도 확실한 숫자, 우측 결과도 숫자 이렇게 된 거니까 이 부분이 맞고 틀리고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제가 되겠죠. 명제의 정의를 물어보는 간단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두 함수 fx, gx 조제인데 합성함수 계산법을 해달라. 먼저 f2를 구해야 되겠죠. 2를 좀 대입을 해서 4에 7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g 그 다음 이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써주면 개념적으로 안 헷갈리겠죠. 이 계산 결과 여기 부분에 좀 2를 집어넣은 거니까 이게 이제 7이 된 거니까 그 다음에 g에다가 7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이제 7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7-3에서 결과가 4가 되는 거죠. 4에서 얻어갈 수 있는 역시 합성함수가 무엇인지 질문 던지는 그런 기본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 함수, 세 집합, 함수라뇨. A집합, B집합, C집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A집합은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데 B라는 것들은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네요. A집합의 원소들을 가지고 더하기 해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0, 0 대입하면 0이 되겠고 0, 1, 0, 2 해서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1, 2 해서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2, 2 이렇게 좀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4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집합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C집합 역시 A집합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곱하기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0 곱하기 0 해주면 0은 좀 만들어지겠고 0 관련된 건 다 0이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곱하기 1에서 1 만들어지고 1 곱하기 2 만들어지겠고 2 곱하기 2인 4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자, 쭉 만들어 놨다. 이렇게 됐을 때 세 집합 A집합이 0, 1, 2니까 제일 작은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C,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합 만들기 하는 거니까요. 요거 만들 때 좀 헷갈리면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0, 1, 2 0 1, 2 가로 세로 이렇게 좀 만날 때 문제에서 더하기 하라 그러면 더하기해서 0 1,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1, 3, 3, 3 그다음에 4 이런 형태로 해서 식들을 좀 만들면 이제 숫자들을 이렇게 쭉 구해갈 수 있겠고 곱하기 하면 곱하기도 만들어가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해서 하면은 실수 없이 빠지지 않고 잘 구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문제 이어서 설명합니다. 공집합인 것만을 보기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집합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음이정수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되어 있고 음이정수니까 0보다 작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곳에 정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집합이 되겠죠. 기억을 좀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니은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양의 유리수 수직선에서 1보다 작다 처리되어 양수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이곳에 우리가 좀 유리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리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분수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공집합 아닙니다. 다음 세 번째 거는 주어진 식 실수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부분들이 원래 완전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됐어요. 판별식이 좀 설명이 되게 좋겠습니다. 판별식 구하게 되면 4분의 1을 구하니까 1-3에서 0보다 작다. 허근이 되는 거죠. 허근. 즉 만족해주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집합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억 디귿입니다 라고 3번을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공집합 원소가 없다 이런 개념들만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있으면 찾아가는데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의역이 주어져 있는 두 함수 주어져 있는데 두 함수가 또 같은 함수다라고 되어 있네요.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되려면 집어넣을 때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집어넣을 때 결과가 좀 같이 나와야 되겠죠. 자, 정의역에 있는 원소 x값 1을 좀 대입해 주게 되면 1 대입해 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3, 4, 7에 8 되는 건가요? 8이 되겠고 이것은 a 더하기 b가 되겠고요. 다음에 정의역에 있는 원소 2를 좀 대입해 주면 4에다가 6에다가 그러면 14가 되는 겁니까? 14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 부분들은 2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뭐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는 거니까 빼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A는 14에서 빼는 거니까 6이 되겠고 A 값이 6이라면 B 값이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생각보다 뭐 어려운 거 아니고 뭐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뭐 곱하기 하는 거니까 12를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종역에 확실히 좀 나와 있다. 근데 뭐 함수가 같아야 되겠다. 대입했을 때 뭐 결과가 같아진다라는 요 간단한 뭐 이론 체계만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으면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두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와우,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겠네요. 특히 이제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알겠습니다. 역함수를 좀 하라 이런 얘기인데 지 역함수 있고요. 가운데 부분 좀 처리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각각의 역함수. 근데 역함수니까 F가 되겠고요. 그 다음엔 지 역함수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뒤쪽에 또 역함수 지 이렇게 처리돼서 전체적인 모양들을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 부분 이렇게 보게 되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하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가 되죠? 항등함수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대폭 축소가 돼서 이거 x를 쓰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처리돼서 2를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F2를 좀 조사를 해주면 되겠죠. 오호. 그럼 주어진 식에 이제 2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결과 자체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6에서 3을 빼는 거니까 3 이렇게 좀 처리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지 역함수의 3을 구해달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몇 함수를 좀 구하나요? 안 구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은 는 K 이렇게 처리해주고 원래 함수의 관계에 의해서 G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면 3이 나올까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함수식이 2x 플러스 5 돼 있으니까 2k 플러스 5 한 결과가 3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k 값은 마이너스 1 처리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이 이제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중간이 아니라 처음 부분이죠. 처음 부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괄호 형태의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하게 되면 각각의 역함수 되면서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뀌어가는 요 부분들 요거 부분만 좀 이렇게 좀 잘 체킹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무난하게 풀이 가능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원래 함수고 역함수하고 합성함수 하게 되면 또 항등함수가 돼서 좀 사라져가는 부분들도 체킹 점검해 가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두 집합 AB에 대하여 A집합, B집합, Q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쭉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주어진 부분들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어디 부분인지 좀 벤 다이그램 그려보면 알겠죠? A 차집합 B 그러면 여기가 되겠고 그 다음 B 차집합 A 여기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도 합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빗금친 부분들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어진 정보 메모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교집합이 원소가 12개 있다 이렇게 좀 돼 있는데 A집합이 37개 있었으니까 37에서 빼주면 되죠. 그럼 25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되겠고 다음엔 B집합이 29에서 또 역시 12를 또 빼면 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7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럼 빗금친 부분에 있는 원소가 25개, 17개 이렇게 좀 존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둘을 좀 합치는 거니까 42개입니다. 자연스럽게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좀 이렇게 벤 다이그램 형태 그려서 무엇을 풀어가는지 좀 판단하고 그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좀 주어진 정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까. 그때 이제 교집합 부분들의 이제 원소의 개수를 적극적으로 잘 이용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자, 주어진 정보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표현해가는 부분들만 연습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과의 정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P면 Q가 참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즉 포함 관계가 이렇게 좀 알려져 있을 때 P는 이렇게 좀 Q이기 위한 이렇게 좀 들어야 되는 거죠. 이때는 이게 충분 조건이다 라고 되는 거고 이 주어 자체가 좀 작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Q는 P이기 위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역시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주어가 좀 작으면은 충분 조건이고요. 주어가 좀 크면 필요 조건이다. 이런 부분들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집합에 대해서 부등호를 표시해 가는 건 좀 옳지 않지만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P가 확실하게 작은 집합을 좀 찾아달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1번은
P 명제라는 것은 X값이 0이다 주어져 있고요. Q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뭐 제곱한 수가 음수가 나올 일은 없는 거니까 이 부분도 결국은 X는 0이다 이런 뜻이 되니까 뭐 두 집합이 이렇게 좀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요런 건 뭐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 다음 2배수 2, 4, 6, 8 이렇게 가는 거고 4의 배수는 4, 8 이렇게 가는 거니까 뭐 2배수 집합이 훨씬 더 크고 Q 집합이 여기에 쏙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수직선에서 5보다 작다 2, 4 아유 5보다 작다 집합이 더 크죠.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4번은 정삼각형 주어져 있고 90도보다 작은 삼각형 90도보다 작은 삼각형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뭐 A각이 60도가 되겠고 또 뭐 다른 각까지 또 맞춰줘야 뭐 정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집합적으로 봤을 때 뭐 90도가 작다는 집합 90도보다 작은 부분이라는 곳에 훨씬 더 많은 삼각형들이 존재하겠죠. 뭐 그렇다는 이야기는 4번이 좀 답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럼 5번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A가 B 합시에 들어간다. B 집합, C 집합 이렇게 표시해주면 A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무지하게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또 오른쪽은 뭡니까? 이렇게 영역 표시해주면 뭐 요렇게 이거 교집합인가요? 그러면 동시에 만족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니까 개념적으로 봤을 때 A의 존재 영역 자체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좀 살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정의 형태 좀 살펴봐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이런 부분들이 집합 포함 관계상 이렇게 좀 P집합이 훨씬 작은 이런 부분이라는 사실 정확히 좀 잘 기억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주어진 부분들도 이렇게 집합의 포함 관계 이런 형태에서 어디가 큰지 작은지 사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집합 기호를 좀 사용해야 되는데 뭐 개념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표시한 거니까 이런 분들을 좀 이해해 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명제, 필요 충분 조건, 뭐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부분들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이어집니다. X집합, Y집합 범위가 다 주어져 있고요. X에서 Y로의 함수다 라고 또 줘야 되네요. 함수식도 가르쳐져 있습니다. 1대1 대응된다 라고도 되어 있고요. 조건이 맞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 B 값을 구해달라. A 값도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으면 뭐 1차 함수 때 기울기가 큰 거니까 이런 형태의 직선이 되었다 라는 뜻이 되겠고 그렇다면 정역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렇게 표시됐을 때 뭐 치역 부분들이 그럼 뭐 1대1이니까 꽉꽉 다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럼 이쪽에 범위 자체가 어디가 돼야 되겠다. 2부터 14까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렇다면 뭐 대입해주면 함수값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식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좀 식을 세우면요. 이 결과가 2가 돼야 되겠고 4를 대입해서 4a 플러스 b 이렇게 식을 세우면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아래쪽에서 위로 좀 빼가면 되니까 6a 되겠고 그럼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a 값이 2다 이렇게 나오겠고요. 2다 이렇게 좀 나오겠고요. A값 2가 좀 결정되면 마이너스 4 이 양식에서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B값은 또 6이다 해서 또 가볍게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곱하기 해서 12는 좀 답해가면 되는 거니까 그 마지막 처리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뭐 정의 형태처럼 주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함수식 기울기가 이렇게 0보다 크다 그래야 되겠고 1대1 정의역 치역에 해당하면서 그죠? 남는 부분 없이 꽉꽉 채워가야 되는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1대1 대응에 대한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 조금 이해해서 풀이를 진행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정의 형태의 문제들이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라고 하겠습니다. not P면 not Q가 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not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죠. not P면 not Q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대우를 좀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거짓이 같거든요. 그러면 Q이면 P이다 이렇게 좀 처리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론적으로 좀 깔끔하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참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는 집합의 포함관계로 봤을 때 Q집합이 이제 P집합이 이렇게 포함관계가 이제 명확한 이런 형태니까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이제부터 좀 보기들을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P 합 Q 해주면 P가 나와야 되니까 교집합을 하게 되면 또 Q가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못됐고요. 다음은요. P 합 Q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면 와 이건 뭐가 되죠? 그럼 전체 집합이 돼야 돼요. 이런 부분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P 차 Q 해주면 이렇게 비꿈친 부분이 생겨야 되니까 공집합이다라고 되어 있는 4번 뜻은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Q에만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죠. 됐습니까? 뭐 그냥
그럼 뭐 배우는 거죠? 대우 좀 배워야 되는 거죠. 아, 주어진 식 여집합으로 하는 건 좀 불편한 거니까 대우해서 좀 표시해야 되겠고, 아, 이렇게 이제 참이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벤 다이그램으로 집합적인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면 그 다음에 보기에서 찾아가는 것은 좀 수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P면 Q이다, 뭐 이렇게 정의 형태로 해서 이게 언제 참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론, 그 다음 대우 이론, 두 가지 이론이 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x값이 2보다 클 때 주어진 식은 x는 a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언제쯤 성립하느냐 이런 얘기죠. 아, 문자들이 좀 역수관계에 있는 이런 형태들 어떻게 좀 학습 잘 처리했느냐 뭐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자를 좀 소거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이렇게 x에다가 2를 좀 빼서 x-1을 좀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뺀 만큼 뒤에 더하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문제가 없겠죠. 됐죠? 자, 이래서 이제 x값이 이제 2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이 주어져 있군요.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달라. 이게 좀 힌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주어진 식은 이렇게 좀 만들어졌고요. 역수가 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려야 되죠. 2배 해서 이 두 식을 좀 곱하게 해주면 약분되면서 두 식은 이제 약분되면서 16이 나오겠고 플러스 2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4로 풀리니까 8 더하기 2 이렇게 처리가 돼서 최소값 b 값 자체는 좀 10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최소값은 이제 10 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좀 a도 구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에서 언제 등호가 성립하느냐? 산술기하 평균에 사용된 그 문자 값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됐을 때 같을 때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x-2의 제곱이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2는 플러스 4 마이너스 4 처리가 되는데 뭐 양수적이겠죠. 그래야 이제 x값은 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호. 그러면 이제 x값이 6 이렇게 좀 되니까 6 해서 됐고 2를 좀 더 더하게 해서 정답은 16 1번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공부할 때 우리가 좀 반드시 좀 익혀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문제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난이도를 갖추고 있는 건데 우리가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산술기하 평균에서 이렇게 문자 역수관계 형태에서 만들어가서 이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풀어야 될 산술기하 평균에서 뭐 활용하는 형태의 가장 뭐 대표 주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좀 기억 속에 넣어둬서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습 조금만 하게 되면요, 제법 난이도를 갖춘 문제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살펴봅니다. fx가 0을 중심으로 함수식 쭉 나눠져 있는데 뭐 주어진 값들을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뭐 그래프를 그리면 0을 중심으로 해서 0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4 직선들 열심히 그려서 0보다 작은 쪽 쭉 그려서 이제 작은 쪽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2차 함수들 쭉 이렇게 좀 그려서 0보다 큰 쪽이니까 오른쪽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4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합성함수부터 좀 처리할까요? ff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됐네요. 마이너스 1은 뭐 0보다 작은 쪽에 좀 대입해주면 되죠. 대입해주니까 이게 1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럼 뭐 f5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어이구 작은 쪽은 이쪽에 대입해줘. 어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큰 쪽에 대입하네요. 자, 대입하니까 3이 되겠죠. 그러면 3에서 나오면 되겠고, 자 이제는 0보다 큰 쪽에 대입해야 되겠죠. 3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에다가 9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뭐 13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구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나오네요. f 역함수에 얼마에다 대입해서 8을 대입해달라. 역함수 문제를 뭐 는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과연 무엇을 대입해주면 8이 나올까요? 뭐 이런 걸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함수식을 그럼 가서 봐야죠. 8이라는 숫자는 이런 곳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 이런 숫자를 좀 대입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오른쪽 함수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k제곱 플러스 4 이 결과가 8이 돼야 되겠고, 그렇다면 k제곱은 4가 되겠고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좀 처리해서 나오는데 그림 좀 그려놨는데 뭐 k값은 또 양수를 대입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k값이 2라는 부분까지 구해냈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됐으면 함수값 앞에 계산한 거고 지금 계산한 결과 k값 2하고 여기 좀 13이었죠. 13하고 2하고 더하기 하라 이런 얘기니까 정답은 15입니다.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합성함수 구해가는 부분들은요, 최고 차분하게 대입해서 결과 구하고 그 다음 결과 또 다시 구하고 뭐 두 번 구해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괜히 뭐 식이 좀 두 개 결합됐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역함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함수를 구해서
계산해도 되지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관계 이렇게 이용해서 풀어간다는 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잘 기억해서 문제 풀이할 때 적극적으로 좀 사용해서 효율적인 풀이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일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세 조건 P가 주어져 있고요. P 주어져 있고 Q 주어져 있고 R 범위 주어져 있습니다. 자, Q는 P 기한 필요 조건이고 R은 P 기한 또 충분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뭐 집합 포함 관계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P 집합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Q 집합은 필요 조건이니까 Q 집합이 좀 더 커야 되겠습니다. 포함 관계 좀 되어 있고요. 또 R은 P 기한 충분 조건. R 집합은 P 집합보다 작은 거니까 이렇게 좀 표시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두 개의 집합에서 포함 관계를 좀 살펴놨습니다. 자,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된다면 이제 근데 이제 범위가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 P가 주어져 있으니까 영역 표시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7보다 작다.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5 이렇게 사이 범위 이렇게 좀 처리해 주겠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주어진 부분들 영역 표시에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Q는 제일 큰 집합이 돼야 되는데 A보다 작다. 이런 P 집합을 전부 다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A보다 작다. 뭐 이런 형태로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큰 집합으로. 그 다음에 R은 제일 작은 집합인데 B보다 작다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 가야 되겠군요. 이쪽에 B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돼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뭐 포함 관계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 B하고 마이너스 7 둘 다 구멍이 뽕뽕 뚫어져 있으니까 두 숫자가 좀 같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역시 A하고 O 부분들도 같아도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B의 최소값 A는 가장 좀 작은 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5보다 작은 숫자니까 A는 몇 대지 5가 사용되면 되겠고요. B는 또 가장 큰 값을 써야 되니까 B 값이 이제 빼기에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답은 뭐 12입니다 라고 구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좀 풀이가 끝났는데 풀고 나서 보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닌데 문장 읽을 때는 조금 복잡한 줄 알았습니다. 뭐 범위도 좀 이렇게 좀 돼 있고 그래서 살짝 좀 당황했었는데 뭐 별거 아니군요. 자, 역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내용들 집합 포함 관계 좀 살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는 영역이 돼 있으니까 부등식이니까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영역 표시해가지고 문제의 포함 관계가 나타내도록 표시만 좀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의외로 좀 쉽게 처리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풀면서 좀 자신감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집합 x가 주어져 있습니다. 범위로 나와 있네요. x에서 x로의 함수 fx, gx 그래프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옳은 것만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는 주어진 함수들을 열심히 넣는 거니까 열심히 잘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아하, 근데 좀 함수식들 좀 알아야 되는 건가요? g에다가 4분의 5를 좀 이렇게 대입한다는 얘기는 4분의 5면은 1보다 큰 값이니까 4분의 5 해주면 요쯤 되는 건가요? 뭐 1과 2 사이를 좀 4분의 1 좀 쪼개서 이렇게 좀 대입해야 되는 이런 값을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결과 뭐 2분의 1이다 좀 써도 되겠습니까? 원래 이제 주어진 부분 뭐 1을 하고 이 부분들 이렇게 좀 나오는 값이 이제 뭐 두 칸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뭐 절반 대입해주면 그죠? 여기가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3 이렇게 대입해주면 이쯤에서 1 나와야 되겠고 그거에 또 다시 반 되는 위치죠. 4분의 5 대입해준 거니까 뭐 2분의 1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f2분의 1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럼 또 0과 1 사이에 절반 값 정도 대입해준 거니까 1 나오는 기억은 맞습니다. 굳이 뭐 함수식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기억은 됐는데 니은은 또 뭔가요? 와우, 합성함수 결과가 2분의 1이다 라고 문제네요. 합성함수 풀이할 때 이제 키포인트가 이렇게 치환해 가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언제 2분의 1이 나오나요? 해주면 이제 대입해주는 값들을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2분의 1 나오는 값들을 좀 찾아가야 되는데 와우, 전체 값이 이게 2였는데 2분의 1 찾아가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매우 작은 값, 뭐 4분의 1 이런 거 하나 있었겠고 그 다음에는 2에서 4분의 1을 빼는 거니까 4분의 7 정도 하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라지 x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gx 값이 되겠죠. gx 값이 4분의 1인 부분들하고 gx 값이 4분의 7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래프를 좀 그려갔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고 4분의 1 나올 때는 이렇게 4분의 1 대입해주니까 뭐 두 개가 되겠고 4분의 7
4분의 7은 어쨌든 1보다 큰 값이고 2보다 좀 작은 그런 값, 2에 좀 근접한 이런 값들이니까 대입해서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걸 만족해주는 x는 좀 몇 개가 되죠? 3개가 되죠. 3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풀어가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합성함수 그래프. 이 부분 결국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군요. 이게 좀 사실 좀 살짝 어려운데. 자, f의 gx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달라. 열심히 그려가지고, 우리가 이 그래프하고 이제 y는 equal x하고 관계를 좀 풀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정의역에 있는 원수를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은 것은 어디에? 이곳에 들어가는 거니까. gx 그래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범위 자체가 0, 1, 1, 2 이렇게 좀 나눠져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0부터 1 사이 집어넣은 결과들 나온 거, 그걸 또 다시 집어넣은 결과, 이 부분들은 뭐 0과 1 사이 그려야 되겠죠. 맨 처음 집어넣은 정의역에. 그 다음에 1과 2 사이 대입해주면 또 나온 걸 또 이렇게 대입해준 결과는 맨 처음 집어넣은 1과 2 사이에다가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는데요. 자, 좀 식을 좀 살펴볼까요? 맨 처음에 0부터 1을 이렇게 대입해주면 나온 결과가 1부터 0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결과 자체가 1부터 0값 형태로 쭉 나오겠고요. 그렇게 되면 1부터 0값 형태로 이렇게 좀 나오는 이런 형태를 좀 대입해야 되죠. 그랬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2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거니까 2에서부터 0까지 쭉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은요. 이제 1부터 2까지 대입을 좀 해줘야 되는데 1부터 2까지 대입을 쫙 하게 되게 되면 그래프 가서 좀 살피게 되면요. 이렇게 좀 대입하게 되게 되면 결과 쭉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0부터 2까지 되겠습니다. 그럼 0부터 2까지 이렇게 쭉 나온 결과를 또 이 결과들을 이렇게 F에 좀 대입해 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한번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가 좀 다 그려졌네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y는 equal x.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기 y좌표가 여기가 지금 2고 여기가 2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y는 equal x를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만나는 점은 교점은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점 개수 3개다 라고 해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호. 갑자기 이제 14번 문제 와서는 이제 다양한 형태, 합성함수와 관련된 뭐 다양한 형태들을 좀 질문 던지는데 뭐 아무래도 하이라이트는 니은, 디귿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선 뭐 디귿부터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드리면요. 자, 합성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야 된다라고 했을 땐 맨 처음에 좀 대입해주는 부분들이 G에 좀 영향을 받으니까 G 그래프 자체가 뭐 0을 중심으로 해서 1을 중심으로 해서 함수식이 달라지는 거니까 0부터 1 사이, 1부터 2 사이 이렇게 좀 나눠서 대입을 해줘야 되겠고 나온 결과 그 결과들을 요게 이제 뭐 현재는 뭐 치역이 되지만 다시 F에 대입할 때는 정용으로 쓰이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정용으로 쓰이는 거니까 요 부분들 자 이때 이제 처음 대입했을 때 이게 좀 주의해야 됩니다. 나온 결과들 처음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거니까 1에서부터 0으로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와우. 이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 들어갈 때 1에서부터 0으로 대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좌표 자체가 이게 1에서부터 0으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모양을 우리가 정역에서는 또 0부터 1로 가는 거니까 그 모양에 맞춰서 그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 조금 까탈스러운 것 같습니다. 됐죠? 오히려 1부터 2 부분들은 자연스럽죠. 이 나온 부분들이 0부터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대입해서 결과를 그려가는 거니까 합성함수 그려가는 그래프 부분들은 이런 이제 절차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처리해 가느냐 이런 관점에서부터 처리해 가게 되면요 합성함수 좀 이렇게 잘 그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니은 부분도 좀 만만치 않은데 합성함수의 결과 자체가 2분의 1 이렇게 나온 이 부분들을 좀 찾아갈 때 처음에 어떤 숫자부터 집어넣어서 이렇게 풀어갈까 하는 게 아니고요 치환해서 당장 과연 무엇 집어넣어서 2분의 1 나왔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2분의 1 나오는 좌표들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고요. 사실은 좀 완벽하게 이런 값들을 좀 찾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어떤 값들인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이렇게 찾아진 값들이 이제 요 라지 x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부분 이제 gx니까 gx 값이 이렇게 처리돼서 이런 모양을 풀어가야 되겠다. 그럼 그래프 그려서 4분의 1 긋고 4분의 7을 이렇게 그어서 그럼 맨 처음에 이제 무엇을 대입했는지를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합성함수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니은, 디귿 두 가지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좀 복잡해졌으니까요.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연습하고 또 이해 안 되면 또 다시 듣기 해서 또 연습하고 해서 알아가야 될 중요한 항목들이 담겨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명제가 주어진데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범위다가 참이 된다. 자, 이게 지금 원래 P면 Q가 참이다 하려면 이제 쏙 들어가면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이제 어떤 x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x라는 것은 뭐죠? 만족하는 숫자가 좀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1부터 5 이렇게 돼 있는데 범위 표시 딱 돼 있는데 주어진 값이 뭐 이렇게 안쪽에 이제 완벽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건 완전 땡큐에서 그냥 다 참이고요. 근데 이제 어떤 실수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라도 들어가면 되는 거죠. 굳이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일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이만큼 들어간 부분이 생기죠. k-1, k 플러스 2 이렇게 부분에서부터 얘는 쭉쭉쭉쭉 이동해서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일부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 그러니까 k-1에서 또 k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생겨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생기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가 되죠? 부등식 형태의 범위가 좀 생겨가겠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k 플러스 2 값이 1보다 뭐 크거나 같으면 하나라도 생기는 거니까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k 값을 점점 크게 해가도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k-1하고 5 돼서 이제 작거나 같다 이 범위까지. 그럼 이곳에 그럼 k 값은 그럼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k 값의 범위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값을 구했는데요. 자, 근데 저 정수값 때, 이쪽에서는 정수 좀 합을 구하라 그러네요.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이렇게 쳐야 되나요? 이 부분들 뭐 지어서 소가 되는 거니까 이쪽 좀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10이고 8에다가 2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뭐 20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떤 실수 x란 이런 표현 만족해주는 값이 하나라도 존재한다 뭐 이런 개념들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좀 챙겨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5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안건 A, B에 대하여 100명에게 찬성과 반대 의견을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A 안건, B 안건, B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좀 내용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A 안건, B 안건이 있고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68명의 찬성에 32명이 반대하였고 65명 찬성에 35명이 반대하였다. 자, 두 안건 모두 찬성하는 사람 수에 모두 반대하는 사람 수에 지금 이 부분 가지고 또 안 되겠는데요. 그럼 뭐 벤 다이그램 좀 그리죠 뭐. A 안건 찬성한 사람 기준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찬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안건 모두 찬성한 사람의 수, 요 가운데 부분이죠. 가운데 부분들은 모두 반대한 사람 수 3배보다 모두 반대하게 되면 이제 바깥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만 x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그러면 3x 플러스 은 5보다 많았다. 이렇게 3x 플러스 5가 좀 최소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A 한 건만 찬성한 사람, B 한 건만 찬성한 사람, B 뭐 이런 식으로 문자로 와가지고 수 구성을 좀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3X 더하기 5 이렇게 처리. 그러면 A 한 건을 찬성한 사람 수죠. 이 부분들이 68이다. 뭐 이런 관계식을 만들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식을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요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세워간다면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B 안건을 그럼 반대한 사람들은 A하고 X를 이렇게 합하면 되는데 뭐 35명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빼기를 하게 되게 되면 2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33이 되나요? 그러면 이제 2x는 28 처리되어 있고 x값이 그러면 14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뭐 뭘 물어봤나요? 두 안건 모두 찬성한 사람 수. 이거 3x 플러스 5를 답하는 거죠. 3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14를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 14를 대입해 주는 건 3, 4, 10 2에다가 그러면 42 더하기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정답은 뭐 47 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47. 자, 뭐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살짝 현명하게 식사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네요. 이렇게 좀 이렇게 명수 표시한 부분들을 뭐 그럭저럭 할 수 있는데 자, 요 식이 좀 더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A 안건 찬성한 부분들 이렇게 식적으로 넣으면 당연한데 이런 부분들을 세웠을 때 현명하게 B 안건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 이건 요거 이제 바깥쪽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해주면 이제 서로 이제 문자 관계된 부분들이 딱 보여가는 거니까 그럼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풀이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주어진 정보들이 쭉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좀 정리를 해서 좀 쓸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 거였고요. 그 부분들을 좀 표로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벤 다이그램 그려서 표시도 해보고, 뭐 두 개를 좀 결합해서 적절하게 풀이를 진행하면 뭐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집합 x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식도 딱 주어져 있네요. 역함수가 gx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역함수란 뜻이고요. 합성함수를 좀 여러 번 한다. 뭐 이런 기호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뭐 역함수의 합성함수를 뭐 2020번이나 하겠다. 2020번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뭐 규칙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대응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x집합은 원소가 1, 2, 3, 4로 구성되어 있고요. x집합에서 x집합 가는 거니까 1, 2, 3, 4로 대응돼야 되는데 자, 1, 2 돼 있을 땐 이런 함수니까 1 대입하면 2가 되겠다. 대응 나와 있고요. 2면 얼마가 되는 거죠? 2면 대입하니까 4 이렇게 대응이 되겠다. 뭐 대응 결과가 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3, 4는 아래쪽에다가 대입해야 되는데 2x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숫자가 커지면 커져야 되죠. 근데 1대1이 돼야 되니까 3은 1로 가야 되겠고 4는 뭐 3으로 가야 되는 이런 형태로 좀 대응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함수식 자체는 3 집어넣으면 6인데 1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뭐 a 값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과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5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뭐 대응까지도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역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을 좀 거꾸로 가야죠. 모양을 이렇게 거꾸로, 2는 이렇게 거꾸로, 3은 이렇게 거꾸로, 4는 이렇게 거꾸로 놓고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G2를 구하게 되면요. 2가 갔을 때는 1 되겠고요. 그러면 G의 두 번째 이렇게 쓰면 되죠. G의 두 번 이렇게 된 2를 좀 구하게 되면 이 나온 결과 2를 좀 또다시 대입해야 되니까 3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번엔 또 3을 또 대입해 주면 되죠. 3 대입하니까 4가 나오겠고 네 번째 또 자, 그럼 또 이번엔 4를 좀 대입해 주면 되니까 2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죠? 자, 드디어 맨 처음 집어넣은 숫자가 좀 다시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몇 번마다 나왔죠? 네 번마다 나왔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반복될 거니까 이거 네 번마다 반복이에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020을 좀 처리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2000이 4의 배수가 되니까 그냥 G20이다 이렇게 좀 줄여가면 되겠고 이 부분 역시 20이 2 배수인 걸 아는 거니까 뭐 그렇게 되면 뭐 네 번째 계산 결과는 2다 라고 해서 결과를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A값 나와 있고요. A값 마이너스 5에다가 이 계산 결과가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정답은 뭐 마이너스 3에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함수식이 좀 나와 있는 상태니까요. 당황하지 말고 메모를 좀 해가면 되겠고 기울기 2 이런 부분들 이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A 값도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합성함수 여러 번 때문에 문장도 길어지고 좀 식을 우리가 좀 당황스럽게 할 요소들이 좀 남겨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연습을 조금만 했어도 합성함수를 표현하는 이런 식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좀 써야 돼서 문장이 길어진다는 거 좀 느꼈을 테니까 뭐 그렇게 되면 좀 익숙해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17번 마무리합니다. 18번 문제 시작합니다. 자연수 A, B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홀수이면 AB 중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이다. 이런 부분 이제 기립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증명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제곱 형태에서 1차로 가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증명이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요. 먼저 동일한 뜻을 가지는 대우를 좀 구해서 풀이를 좀 해가야 되겠습니다. AB 중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이다. 라는 고가 되어 있으면 이걸 반대를 하게 되면 뭐죠? A, B는 모두 홀수이거나 그 다음에 짝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짝수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홀수의 반대는 뭐 짝수다 라고 해서 써놓고 그래서 뭐 차수가 1차에서 2차로 가는 이런 형태를 해놓고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좀 증명을 해간다 라는 이 부분 대우로 접근하는 부분이 우선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뭐 기립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니까 뭐 결론을 이제 부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홀수이다. 뭐 이렇게 놓고 또 증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풀이는 해야 되면 첫째, 그럼 뭐 해야 되죠? 모두 홀수이거나 짝수다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짝수 이런 부분을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면 EX B가 뭐 2y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좀 조사하게 되면요 2배의 2x제곱 더하기 2y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결과는 뭐죠? 결과는 짝수 이렇게 좀 나왔고요.
다음 둘째 부분 이렇게 증명할 때 이번에는 좀 뭐 홀수 부분도 그러면 되죠. 2x 플러스 1 B분 또 2y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가 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부분들 보여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2배의 4x제곱 처리되니까 2x제곱, 그 다음에 2y제곱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2y제곱도 있고요. 그 다음 전개할 때 4x도 있는 거죠. 4x 이런 거 있으니까 또 2x 플러스 2y도 있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1에서 2도 있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부 다 이제 2로 좀 묶여져 있죠. 그래서 결과 또 짝수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본 결과 짝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므로 1, 2에 의해서 뭐 가정 부분들이 바로 뭐다? 가정이 모순이다 라고 되어 있죠. 가정이 뭐 홀수이다 라고 했으니까 가정이 모순이다 라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원래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A, B가 모두 홀수이거나 짝수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다? 홀수이다. 응? 홀수이 된 거야? 홀수이 된 거야? 짝수이다죠. 열심히 보냈고 마지막 답을 좀 잘못했습니까? 짝수이다. 자, 이렇게 해주면 증명이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은 이 문제 증명, 마지막에 뭐 수식 연산 집어넣어서 증명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이제 접근법 자체가 이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곱 형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2차 부분인데 1차를 이렇게 증명하는 부분들은 원래 좀 쉬운 형태가 좀 아니라서 대우를 구해서 문제 형태가 1차에서 2차로 가는 형태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와 똑같은 이제 대우 형태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귀류법은 결론 부분들을 부정해서, 물론 이제 이 앞에 내용도 좀 써야 되는데, 모두 짝수이면 AB는 홀수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죠. 홀수이다 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좀 이런 거 써야 되겠습니다. 가정하면, 이때 이제 첫 번째 이제 짝수일 때, 그 다음 이제 홀수일 때, 열심히 다 살펴봤더니 이제 짝수란 얘기죠. 그러므로 뭐 가정 부분이 모순이다. 따라서 그래서 또 쓰면 그러므로 또 쓰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원래 있는 말이 맞다 이렇게 증명해가는 뭐 귀류법 형태의 방법을 좀 기억하게 되면 문안리플이 가능한 내용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맨 처음 접근법 자체에서 대우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좀 잘 챙겨 봐둬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두 함수 fx, gx 주어져 있고요. 합성함수 그 다음에 f2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 b, c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깔끔한 것부터 하죠. 뭐 f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2 대입해서 2a 플러스 b 결과 10입니다 라고 해서 관계식 하나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요, 합성함수 해야죠. g에다가 fx를 이렇게 좀 대입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자, 이곳 x 자리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c 있으면 되겠죠. 대입했습니다. 이 결과가 4x 마이너스 5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투식 비교해 가는 거니까 a 값은 4 처리되겠고 b 플러스 c 값이 마이너스 5다 관계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뭐 a 값이 이렇게 뭐 정보 나온 거니까 위에다가 좀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8 더하기 b 해서 10 되는 거니까 그럼 b 값이 2가 되겠고 b 값이 또 2가 나오니까 그럼 또 c 값은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7에서 결과들을 뭐 쭉쭉쭉 계속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깔끔하게 정리해 줄까요? a 값은 4, b 값은 2, c 값은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써가면 a, b, c 값 모두 구해가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함수 자체에서 그리고 뭐 합성함수 대입하는 것 자체도 매우 평이합니다. 그죠? 이렇게 좀 대입했을 때, 뭐 대입하는 숫자 자체가 x 이렇게 돼서 거기에 이렇게 대입하고 더하기 c라서 이 부분제 뭐 결과 같아지는 거니까 관계식들이 뭐 쉽게 얻어졌고, 그 다음에 f2 관계식도 쉽게 얻어져서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풀이한 거니까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특별하게 뭐 답안지 작성할 것도 뭐 그렇게 어려움 없이 뭐 이렇게 좀 이런 항목들만 좀 정리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율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A집합, B집합 주어져 있는데 교집합이 원소가 2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A집합을 살피면 뭐 앞에 있는 원소가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뒤에 있는 원소인 3의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2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은 이꼴 채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3차식이잖아요. 그럼 이제 뭐 조립제법 해야죠. 자, A 그럼 1에다가 0에다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 이것도 왜 나오죠? 와, 오래간만에 조립제법 본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 내려와서 플러스 1 처리되고 마이너스 2 되고 플러스 1 되겠죠? 그럼 이제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아이고 a인데요. 이게 좀 이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a 플러스 1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처리하면 되겠고 이 부분들이 a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이렇게 완전 제곱 형태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하고 a 값이 2인 경우 두 가지가 나눠지겠죠. 자, 이때 이제 집합을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a 집합은 뭐 1이라는 원소는 이미 있고요. 그 다음 원소 하나는 지금 뭐 2인 경우를 찾았으니까 당연히 2가 되겠고요. 자, 이때 이제 뭐 b 집합을 이제 정확히 좀 잘 찾아야 되겠죠. a에다가 지금 a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하게 되면요. a 플러스 2 돼 있었으니까 대입하게 되면 1 되겠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a제곱이니까 플러스 1에다가 또 플러스 1 되니까 2 이렇게 돼서 와, 두 집합이 좀 같아집니다. 그럼 원소 교집합인지 1이라는 부분들은 이거 어긋나죠? 안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a집합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b집합 이제 2를 좀 대입해줘야 되니까 2를 대입하니까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4-2 해서 2 이렇게 처리돼서 교집합이 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값 2 구했고 이때 각각 집합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실수 a 값 a 합 b 원소 합 구하라고 했는데요. a 합 b를 좀 구하면 되겠죠. 뭐 1, 2에다가 좀 4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 원소는 2가 되겠고요. a 값은 2가 되겠고요. 합집합은 1, 2, 4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다. 아,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합은 뭐 7입니다 라고 해서 원소의 합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a 값이 원소의 합 7 이렇게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0번 뭐 2009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뭐 집합에 대해서 원소 뭐 교집합 이렇게 원소와 관련된 내용을 풀어가는 거라서 우리가 조금 자신감을 갖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1009 앞쪽 문제들 중에서 중간에 뭐 한두 문제 좀 살짝 까탈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1009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